안녕하세요. 최신 간호 국가시험 모의고사 3회 실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1번은 요추천자 후의 자세 물어보는 문제죠. 검사 후에는 반듯하게 누운 앙하의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죠. 두통 예방이라든지 척수액 누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행 전에는 등이 최대한 구부러지는 새우등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검사 후에 반드시 누워 계시기 때문에 대소변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시행 전에 대소변을 보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72번은 흉곽 수술 후에 통증으로 팔 운동을 못한다. 언제 하느냐? 빨리 하시면 되시겠어요. 얘는 이제 아프다고 팔을 안 움직이는 경우에 부동성 경축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운동을 하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73번에 HIV 성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이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죠. 질분비물이라든지 성교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콘돔 사용을 꼭 하시고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일상적인 행위로는 감염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어요. 악수나 포옹, 식사가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면도기라든지 칫솔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어요. 74번에 부비동염으로 코에 약을 점적하려고 한다.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자세로는 고개가 뒤로 이렇게 과신전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베개로 어깨 밑에 개어주는 자세를 취하시면 좋고요. 사골의 상비갑개는 중앙을 향해서 점적을 해주시고 투약하는 동안에는 호흡을 입으로 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투약 후에는 머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5에서 10분 정도 좀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75번에 약물 투여가 빠른 순서를 묶어봤을 때는 주사제에선 정맥이 가장 빠를 수 있죠. 그 다음에 근육, 피하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드시는 경구약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76번에 환자 자신의 구강이나 장 등에 정착되어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염은 내인성 감염이 되시겠어요. 77번 항생제 과민 반응 여부 검사를 위해서 스킨 테스트를 했다. 이 주사 방법은 피내 주사가 되겠죠. 피내는 여기와 같이 스킨 테스트, 항생제 스킨 테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PPD 테스트, 결핵 반응 검사도 피내로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BCG 접종도 피내로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78번은 78세 할아버지가 우측 무릎에 덤은 찜질을 하려고 한다. 화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이거는 무릎을 수건으로 감싸서 물주머니와 피부와가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하시거나 바셀린을 도포하는 방법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79번에는 유치도뇨관 삽입 시의 무균술 방법이 되시겠어요. 멸균 도뇨 세트를 처음 여실 때는 간호사의 먼 쪽부터 열어주셔야 되고 간호사의 가까운 쪽이 가장 마지막에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며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도뇨관이 삽입이 끝나시면 소변백은 항상 침상보다 낮게 유지해서 소변이 역류로 인한 감염을 방지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내과적 손 씻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손끝이 아래로 향하는 손 씻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회음부 소독하실 때는 여성인 경우는 음순을 벌려서 대음순, 소음순, 요도 순서대로 소독을 하시고 요도에 도뇨관이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음순을 벌리고 계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80번에는 유치도뇨관 소변 배액주머니 관리예요. 도뇨관 관리에서는 소변백이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역류 예방을 위해서는 도뇨관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변 수집 주머니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위치를 하셔야지 역류가 되지 않으실 수가 있고 야간에 소변 수집 주머니를 잠근다든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중간에 잠그게 되면 배출이 안 돼서 이제 역류가 되실 수가 있겠죠.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회음부 간호를 시행하시고 도뇨관과 소변 배액 주머니를 분리하지 않는 폐쇄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게 관리를 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는 것도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죠. 80번은 그림 문제인데 보시면
항상 난간에 묻지 마시고 침대 틀에 묶어서 방광보다 아래에 소변 배액 주머니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죠. 81번의 멸균 상태 간주 상황인데, 멸균이 유지되려면 멸균 물품이 닿았을 때만 멸균으로 간주하실 수가 있죠. 보기에서 같이 깨끗한 소독물하고 접촉했다. 소독이라는 거는 멸균이 아니기 때문에 두 물품이 닿았을 때는 오염이라고 간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염된 물품이라든지 젖은 것, 시야박, 허리선 아래에 위치한 것들은 다 오염으로 간주해 주셔야겠어요. 82번은 노인의 수면에 관한 간호 내용이 되시겠어요. 노인들이 이제 잠을 못 잔다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하시는 거 필요하죠. 자기 전에 운동은 이제 신경계가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침실의 조도는 낮추시는 거 필요하고, 낮잠은 피로감이 클 때 주무실 수 있지만 30분이 넘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고, 밤에 늦게 잤다고 해서 아침 기상 시간이 달라지는 거는 피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83번에 두부 손상 사고 후에 귀와 코에서 내척수액이 흘러나왔다. 이거는 두개골 골절을 의심하실 수가 있죠. 의식 상태라든지 동공, 진압력을 파악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84번에 대퇴골절로 내부 고정술을 받았다. 침상에서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을 실시했다. 그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등척성 운동의 목적은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긴장도를 유지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등척 운동일 때는 항상 견인 장치가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석고봉대를 한 다리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관절이 구부러질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는 운동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을 민다든지 대퇴사두근 운동, 케겔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등척성 운동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등장성 운동은 관절이 각도가 변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길이가 변화되는 운동으로 대부분의 유산소 운동이 등장성 운동이 되실 수가 있어요. 수영이라든지 걷기, 조깅 같은 운동이 되겠고, 얘는 관절뿐만이 아니라 심폐기능이 향상도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이 되시겠어요. 85번에 혈압을 쟀는데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여기에선 커프에 공기를 빨리 뺐을 때 혈압이 좀 낮게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커프가 너무 넓은 경우에도 팔이 심장보다 높은 경우에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높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커프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식후, 흡연 직후, 운동 후, 이른 아침, 팔이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했을 때 느슨하게 감은 경우 혈압이 조금 높게, 평상시보다 높게 나오실 수 있겠어요. 86번은 세균의 서식을 불리하게 만들어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방부가 되실 수가 있죠. 그 나머지 개념도 한번 보시면 멸균은 아포를 포함함이 꼭 들어가셔야 되죠. 그 병원성, 비병원성 균들이 전부 사멸된 상태를 멸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포를 사멸하지 못한 상태가 소독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세균 자체를 죽이는 방법은 살균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87번에 임신 중의 변비 예방 방법이에요. 임산부가 우선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 배변 습관을 규칙적으로 갖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적정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관장이나 하재는 임산부에게 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88번에 입원 환자의 빈침상 준비할 때 순서로는 바닥에 밑톤이불을 까시죠. 그 위에 이제 어깨에서부터 대퇴까지 고무포를 까시고, 고무포 위에 반옷이불을 깔아주실 수가 있죠. 반옷이불 위에는 윗톤이불을 깔고 그 위 사이에 담요, 맨 위에 침상포를 깔아서 담요를 감싸실 수가 있는 순서가 되시겠어요.
89번에 생식기, 자궁, 경부, 질을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세는 세서기 자세, 절서기가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앙어아이 휴식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고, 2번에 있는 자세가 잭나이프에서 이제 보기 자세죠. 항문이나 척추 마취 시에 시행할 수가 있어요. 3번의 자세가 슬융이 자세예요. 골반 장기를 이완하고 태아의 위치를 교정하는 자세죠. 슬융이도 출제가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슬융이의 목적이라든지 그림 꼭 알고 계셔야겠어요. 4번에는 잭나이프의 등이 자세예요. 방광경이나 요도, 삽입할 때, 요도관 삽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실 수 있죠. 90번에 수혈 전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검사는 무엇이냐? 혈액형 검사를 꼭 하시는 거 필요하죠. 맞는지, 그리고 그 혈액이랑 내 혈액이 맞는지 교차해서 반응을 검사하는 교차 반응 검사를 꼭 시행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91번에 의식이 없는 회복실 환자,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해 주실 수가 있겠죠. 무의식 중에 이제 구토라든지 이런 분비물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꼭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2번에는 질식, 기도, 폐쇄의 우선순위로는 이물질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을 통해서 자기가 질식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는 거 필요하시고, 영아 같은 경우는 머리를 낮추고 견갑골 사이에 5번 강하게 치는 행위를 하실 수가 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밀어내기 하인리 요법을 시행하실 수가 있죠. 어린이도 시행하실 수가 있고요. 93번은 감염병 예방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손 씻기죠. 가장 간단하게 시행할 수가 있고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시행하실 수 있겠어요. 94번에는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에요. UGI 시리즈죠. 여는 식도 하부나 위 12지장을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금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검사 후에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거 필요하죠. 필요시에 조영제가 다 못 나왔을 때는 하제를 투여하실 수가 있고, 이때 대변이 좀 하얗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바륨이라는 조영제가 섞여서 하얀색으로 뜰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설명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상부 위장관 조영술 후에 대변이 흰색이다, 정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 검사 예정이신 환자가 시행 전에 간식을 먹었다, 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금식이 안 되면 검사를 미룰 수밖에 없겠죠. 연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95번에는 급속 이동 증후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부분 위절제술이라든지 이런 위절제술 하신 자분들이 위에 공간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감으로 인해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고, 그 혈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서 또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증상이 급속 이동 증후군이 되시겠어요. 식후 5분에서 60분이 지난 후에 주로 복부 팽만이라든지 복통, 오심, 구토, 빈맥, 어지러움, 발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예방법으로는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식사는 천천히 드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단순당 섭취를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종류는 좀 제한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에 말아 먹는다든지 식 중간중간 물을 먹는다든지 행위는 피해 주셔야겠어요.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비스 및 기댄 자세를 유지하시고, 자세로는 횡하이가 되시겠죠. 횡하이를 좀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96번에는 모유수유 계획이 없는 비수유부 산모의 유방 우려를 발생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탄력분대로 유방을 묶어주는 행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유방 우려 같은 경우는 분만 2, 3일 후에 이제 나타나실 수가 있죠. 수유부 같은 경우라면 자주 모유수유를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유방을 마사지를 하시고 온찜질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유두 부위는 너무 마찰시키지 않도록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시고 산모용 브래지어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죠. 유두를 닦으실 때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지가 제거돼서 유두에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비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고 비수유부인 경우에는 지금 답같이 탄력 붕대로 유방을 감싸시고요.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유즙은 짜지 않도록 하시고 유두에 자극을 금하시고 너무 통증이 심하실 때는 가벼운 진통제를 투약하실 수도 있겠어요. 97번에 심천 맥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심천 맥박은 가슴을 노출하시고 청진기를 이용해서 1분 동안 측정하실 수가 있죠. 측정 부위는 좌측 중앙 쇄골선과 5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에 이제 청진기를 대고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측정하는 동안에 맥박수라든지 맥박의 강도, 규칙성을 평가하실 수가 있는 거죠. 98번에 당뇨 환자 시기에 대해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혈당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혈당 같은 경우는 두통이나 발한, 혼돈, 빈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당을 빨리 섭취하시는 게 필요한데 오렌지 주스라든지 사탕같이 단순당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당뇨 환자들도 식이와 운동요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운동 전에는 30분 전에 포도당 섭취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식한 후에 투약하는 인슐린의 용량을 늘리실 필요는 없고요. 혈당에 따라서 속효성 인슐린을 투약하실 수는 있겠어요. 99번에 투약에서 5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정확한 약,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정확한 환자, 정확한 경로가 되실 수가 있죠. 100번의 투약 약어예요. 하루에 4번은 QID가 되실 수가 있고요. 취침 전에 투약하는 걸 HS라고 하실 수가 있죠. 하루에 2번은 PID, 식전은 AC, 하루에 3번은 TID, 식후는 PC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